고통과 절망은 어떤 현실과 환경에서 오는가, 아니면 그 고통과 환경을 해석하는 나만의 어떤 방식에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좀 던지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404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26년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끄적이고 있고요. 오늘부터 읽을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문장의 기억입니다. 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책을, 이 사람의 책을 처음 접했거든요. 유명한 책이 있죠. 뭐, 인간 실격, 그리고 사양, 이런 책이 있는데, 요, 이 문장의 기억이라는 책은 그동안에 있었던 다자이 오사무의 책들을 취합해서 그 문장들을 어떤 요약 정리하고, 이 옹기미가 그 느낀 감정들을 해설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어, 다자이 오사무라는 사람 처음 접했는데,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절망, 고통을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다자이 오사무는 계속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09년도에 태어나서 1948년도에 여자친구랑 자살을 같이 동반 자살하면서 삶을 마무리 짓거든요.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 인간 실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실격이 어쩌면 이 사람의 유서로서 생각이 되고 있는 작품인데, 뭔가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좀, 그,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도,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정말 허무주의나 이런 것들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젊은이들의 자살률,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전 최상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자살이라는 게. 이게 철학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게 내가 자유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자이 오사무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언제든 스스로 죽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찌질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수감자로서의 수기, 지하 생활자로서의 수기에서도 보면 엄청 찌질한 인간을 표현하고 있죠. 인간 실격은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기는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는 생각은 환경이나 어떤 모든 조건이나 상황들이 저에게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고통이나 절망을 느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한 환경에서 내가 느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환경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고통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너무 속편한 소리 하지 마. 네가 진짜 그런 고통을 접하면 다 필요 없어. 정말 가난이라는 걸 네가 접해봤어? 정말로 네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봤어?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게 경험해봤고요. 저도 그런 상황을 딛고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힘든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은지를 저 스스로 지금 체득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환경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 정말로 노력을 하는 건 내 역할이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건 환경적인 부분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운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마음의 편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지, 어떤 결과로서 얻으려고 하면 끝도 없이 불안해지고 끝도 없이 고통스럽게 되더라 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서 조금 말씀드려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까릴로프, 그 키릴로프 있잖아요. 악령에서 나오는. 키릴로프는 철학적인 죽음을 택하죠. 인간이 정말로 신에 대한 신이 없다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죽음 또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어, 생각, 사고를 통해서 죽음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신의 영역의 어떤 그러한 권한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죽음을 택하는 어떤 키릴로프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자이 오사무는 사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강했거든요. 너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괴로우니까. 여기서 보면 막 이런 문구는 너무 슬퍼요. 죽을 각오로 마시는 거야. 살아있는 게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외롭다거나 쓸쓸하다는 그건 여유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슬픈 거야. 음울한 한숨 소리가 사방 벽에서 들려올 때 우리만의 행복 따위가 있을 리 없잖아. 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와, 정말 주변이 다 우물한 어떤 전쟁 이후의 그런 피폐한, 그리고 가난한 삶으로, 귀족에서 가난한 삶으로 변화된 삶,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물한 소리가 계속 들려올 때 나만이 행복한 소리를 낼 수 없잖아 라는 그러한 어떤 그 우울감에 쭉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너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도피적인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뒀을 때도 악령에서 키릴로프의 어떤 철학적인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현실적인 도피적인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둘 다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까미가 얼마 전까지 계속 읽었던 부조리한 세상,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도 시지프가 계속 등장하는 하루하루 반복하면서 그 부조리에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쩌면 가장 큰 자유의지로서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다움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저는 그 계속 고난과 역경을 계속 경험하는 것, 새로운 경험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을 오늘 아침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양이라는 소설,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처음에 정리한 것들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 주인공 가즈코라는 여자가 귀족의 장녀로서 태어났다가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귀족에서 가난한 삶으로 집이 망하니까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죽고 남동생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왔는데 실종됐다가 돌아왔는데 마약에 중독되고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살하면서 끝나는. 그런데 이 가즈코는 저는 이게 너무 슬펐는데 마지막에 희망을 찾는 게 우에하라라는 그 예술가와 만나면서 어떤 임신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을 보면서 예상하면서 희망을 품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긴 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해서 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희망이나 모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희망이나 계획이나 저의 어떤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결국에는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어떤 스토아 철학인 것처럼 에픽테토스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그냥 관찰, 직시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거피취차. 모든 선인들이나 모든 예전 철학자들이 다 얘기한 부분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 나의 태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획과 목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제가 아침부터 막 일어나서 막 생각했던 부분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는 지금 영향받고 있는 게 무엇인가. 또한 그렇다면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받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런 환경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에서 솟아나오는 무언가에 의해서인가.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아침에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 재밌게 읽기 시작했어요. 가볍게 좀 읽으려고 잡은 책이거든요. 워낙에 까미가 좀 무거워가지고 조금 가볍게 조금 읽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책을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열심히 읽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제 느낌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절망은 현실과 어떤 주변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오는가, 아니면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로부터, 나의 방식으로부터 어떤 절망이나 어떤 고독감이나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루를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